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양동익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. 차세리가 평생 숨겨온 비밀,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됐던 과거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 손에 먼저 들려버렸습니다. 그날도 차세리는 늘 그랬듯 조용한 얼굴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고 양씨 집안 역시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진 분위기였습니다. 양선출은 더 이상 차세리에게 집안일을 떠넘기지 않으려 했고 양동익 역시 예전처럼 무심하게 넘기던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려 애쓰고 있었죠. 하지만 차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이 평온함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. 왜냐하면 그녀 마음속에는 아직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가장 오래된 비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. 성당에서 받아온 작은 상자 하나, 그 안에는 아기 쪽쪽이, 낡은 딸랑이, 오래된 테줄 보관함, 그리고 너무 작고 여린 얼굴이 담긴 사진 한 장까지. 차세리는 그 상자를 방 안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수없이 꺼냈다가 다시 감추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. 누가 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혹시라도 누군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 자기 인생이 한 번에 벗겨질 것 같은 공포를 단 한 번도 떨쳐낸 적이 없었습니다. 그 상자를 숨긴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건 차세리가 버린 게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그 시절에 자기 자신까지 함께 묻어두고 살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. 19살. 너무 어렸고 세상은 너무 차가웠고 사랑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. 평생 함께하자던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로 떠나버렸고 그녀에게 남은 건 혼자 감당해야 할 배 속의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. 보육원에서 자라 누구보다 가족을 갈망했던 차세리였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 아이를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? 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. 결국 수녀님의 손을 붙잡고 울며 출산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에 이름을 적던 그날, 차세리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픈 장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비밀은 정말 우연한 순간 깨져버립니다. 양동익이 그 상자를 발견해버린 겁니다. 그날 양동익은 차세리 책을 놓을 자리를 조금 더 넓혀주겠다며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평소라면 절대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을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색하게 접혀있는 천 하나, 그 안에서 묘하게 묵직한 상자가 손에 잡힙니다.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그저 오래된 물건이겠지, 성당에서 가져온 추억이겠지, 그 정도로 넘기려 했습니다. 하지만 상자를 드는 순간 이상하게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양동익 손끝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. 작은 아기 물건들, 그리고 사진 한 장. 그건 절대 모른 척할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. 설마 차세리가 아이를 낳았다고? 머리는 이해를 거부했고 가슴은 충격으로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잠깐 아주 못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. 왜 나한테 말 안 했지? 나한테까지 숨겼다고?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상자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순간 양동익은 깨닫게 됩니다. 이건 숨긴 게 아니라 혼자 버텨온 시간이라는 걸. 본인은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차세리는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여자가 자기 아이의 흔적을 이렇게까지 숨겨두고 혼자 꺼내보고 혼자 울고 다시 혼자 묻어두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양동익 가슴을 더 세게 후벼 팠습니다. 그날 밤 양동익은 결국 차세리에게 묻습니다.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차세리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립니다. 숨이 막히고 다리가 힘을 잃는 느낌. 도망칠 수 없다는 걸
단번에 알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. 이 아이, 당신 아이야? 짧은 질문.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. 응, 내 아이야. 그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차세리는 결국 19살의 그날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. 사랑했던 남자, 그의 배신,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임신, 그리고 입양, 하루도 안 빼고 생각났어. 근데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양동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서운함도 완전히 사라집니다. 이건 비밀이 아니라 상처였고 숨김이 아니라 버팀이었습니다. 그리고 양동익은 예상 못한 말을 꺼냅니다. 세리야, 우리 같이 찾아보자. 차세리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당신 아이, 우리 같이 찾아보자. 그 말이 다시 들리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. 비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함께라는 말. 그날 밤 차세리는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놓고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울었고, 양동익은 처음으로 아내의 상처를 함께 짊어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. 하지만 이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차세리가 입양 보낸 그 아이,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와 먼저 엮이게 되는 사람이 하필이면 공우재였습니다. 차세리가 젊은 시절 눈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는 지금 근처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같은 공간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가장 먼저 만들게 된 사람은 공우재였습니다. 요즘 공우재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. 집안 문제는 여전히 복잡했고, 아버지 공정한과 어머니 한성미, 그리고 양씨 집안과 얽힌 관계까지 한번 흔들린 뒤로는 집 안에 있는 것조차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. 공부나 진로를 핑계로 버티기에는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고, 결국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게 됩니다. 마침 사람이 급하다는 말을 듣고 공우재는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가게를 찾았습니다.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.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. 예전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여자, 잃어버린 펜던트를 돌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. 그때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던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치니 괜히 말수가 줄어듭니다. 그 여자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. 그때 펜던트 돌려주신 분 맞죠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이어갔고 밝은 성격답게 금세 분위기를 풀어버렸습니다. 자기 이름을 말하고 근처 대학에 다니며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. 펜던트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은 지나치게 꾸밈없고 자연스러웠습니다.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공우재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원래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금방 말을 트는 편이 아닌데도 그날만큼은 괜히 한마디를 더하게 됐습니다. 어색할 법한 순간에도 분위기가 불편하지 않았고 그 여자가 웃을 때마다 괜히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이상하게 편하다. 그리고 괜히 신경이 쓰인다. 공우재는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.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계속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.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연결이 생겨나는 순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양은빈이었습니다. 원래부터 공우재 주변에 누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 감정이 사랑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질투인지 본인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공우재가 다른 여자와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은 결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. 특히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모습이 괜히 더 거슬렸습니다. 그리고 공우재 역시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양은빈의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왜 저 여자랑은
저렇게 자연스럽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. 나한테는 늘 툴툴거리면서 왜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달라 보일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.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지만 그날 이후 양은빈의 시선은 자꾸만 그 고깃집 쪽으로 향했습니다. 결국 양은빈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습니다.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그 감정의 정체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스스로 그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겉으로는 용돈이 필요하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. 공우재와 그 여자 사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양동익은 딸의 갑작스러운 선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차세리는 은빈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. 하지만 차세리는 지금 자신의 과거 문제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불안의 정체를 끝까지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공우재, 양은빈,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그 여자까지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. 공우재는 점점 그 여자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양은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.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상황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그 여자가 차세리가 평생 숨겨온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, 그리고 그 진실이 아직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 비밀이 한번 드러나는 순간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, 그리고 공우재와 양은빈의 관계까지 모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